사람 마음이라는 건 참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지요. 나이를 먹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견딜 힘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이상한 울렁임이나 갑작스러운 쓸쓸함 같은 것들을 가볍게 털어버릴 수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감정들이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조용히 가슴속에 머물러 우리의 하루를 조금씩 흔들곤 합니다. 어떤 날은 작은 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어떤 날은 해가 뜨는 모습만 봐도 눈가가 붉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나이가 든다는 건 삶을 버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느끼는 능력이 더 깊어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혹시 오늘도 눈을 뜨자마자 말할 수 없는 묵직함 같은 게 가슴 한쪽에 남아있지 않았나요? 설명하려고 하면 빠져나가고 그냥 두려고 하면 더 선명해지는 감정 말입니다. 그건 어쩌면 마음이 조용히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쉬어가도 괜찮다고, 오늘 하루는 마음부터 챙기자고, 그런 사인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일찍 하루를 여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세상은 아직 고요함 속에 담겨 있고 거리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채 시작되지 않은 순간일 텐데요. 이 고요한 틈 사이에서 당신이 잠시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자리가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저 마음 편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 누구의 시선도 의식할 필요 없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아도 되는 자리, 여기가 바로 그런 곳이기를 바라며 이 시간을 열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앞세워 살아왔지요. 가족, 책임, 해야 하는 일들, 잊어서는 안 되는 약속들. 그 모든 것만 챙기다 보니 정작 내 하루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일을 잊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서 질문이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야 마음이 덜 어지러울까?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지요. 나이가 이만큼이나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러나 말입니다. 그 질문이 떠올랐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징표입니다. 사람은 변화를 원하지 않으면 절대 그런 고민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여러분의 마음이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너무 먼 미래도 아니고 복잡한 인생 철학도 아닌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손에 잡히는 작은 선택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태도들, 그것들을 하나씩 건져 올려보는 시간이지요. 모든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용한 깨달음, 작은 다짐, 그리고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출발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당신의 하루의 새로운 방향을 아주 살며시 놓아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이 끝없는 인내 끝에 이루었던 깊은 경지, 장영실이 수십 번의 실패에도 다시 일어나 하루하루를 쌓아 올렸던 묵묵한 노력, 그리고 불경이 말하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조용한 가르침. 이 세 가지가 만날 때 우리는 오늘이라는 하루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비로소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살아오신 세월만큼 많은 것을 버티고 견뎌내신 여러분께 저는 조심스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의 문은 닫히지 않고 습관이 굳어졌다고 해서 따뜻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우리는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 마음 한쪽이 텅 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셨나요? 그 빈자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건 흔들림이 아니라 새로운 지혜가 들어올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동안 그 빈틈이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따뜻함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이제 숨을 한번 고르고 가볍게 어깨를 풀어보세요. 오늘의 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추사 김정희 선생의 이야기로 우리의 첫 번째 걸음을 내디뎌 볼까요? 추사 김정희 선생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흔히 그분의 천재성부터 떠올립니다. 뛰어난 학문적 깊이, 예술적 감각, 그리고 조선 후기의 문화와 사상을 이끈 거대한 지성. 하지만 저는 그렇게 화려한 수식어보다 그분이 가장 고요한 곳에서 보여준 버티는 마음에 더 마음이 갑니다. 추사 선생의 진짜 위대함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던 순간에 빛났거든요. 그 누구보다 재능이 넘쳤던 추사 선생은 삶의 대부분을 인정과 기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재능과 명성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외로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치적 사건 이후 그는 차디찬 유배지로 떨어져 모든 것과 단절된 삶을 견뎌야 했지요. 추사 선생의 유배 생활은 단순한 감금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삶을 해체하는 과정에 가까웠지요.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했고, 명예도 내려놓아야 했고, 건강까지 무너져 걸음을 옮기기도 힘든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 자신과 한치의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을 기록한 글 중에 저는 이런 문장을 참 좋아합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마음은 한 획 속에 남아야 한다. 이 문장을 떠올릴 때마다 그분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었을지 상상하게 됩니다. 그에게 글씨는 단순한 예술 활동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파 일어나기조차 어려운 상태에서 추사 선생은 종이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가 놀라서 말했지요. 선생님, 제발 오늘은 쉬십시오. 몸이 더 상합니다. 그러자 추사 선생은 마치 오래 고민했던 답을 꺼내듯이 차분하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쉬면 마음이 먼저 무너져. 저는 그 말을 처음 읽었을 때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건 몸의 고단함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른이 되어가면서 사람들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는 시기를 겪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허물처럼 쉽게 부서지고 아무도 모르게 약해지고 해낼 힘이 남지 않을 때가 있지요. 추사 선생은 바로 그 지점에서 자신을 지켜냈던 겁니다. 유배지에서 그가 남긴 글씨들은 화려한 장식도 힘주어 그린 선도 없습니다. 대신 오래 앓은 사람이 마지막 힘으로 쓴 듯한 담백하고 외로운 선만 남아있지요. 그런데 그 선이 참 이상합니다. 연약한 것 같은데 강하고 무너질 것 같은데 단단합니다.
한 획 한 획에 삶 전체를 밀어넣은 사람만이 남길 수 있는 진짜 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하루와 참 닮았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삶은 화려한 순간보다 고요한 인내로 버티는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혼자만의 싸움을 하는 날들도 많지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런 날들이 쌓여 우리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추사 선생은 남들에게 들려줄 말보다 자기 자신에게 주는 말을 더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하루와 싸우는 존재다. 참 놀랍지요? 우리도 하루를 살다 보면 누군가와의 싸움보다 내 마음과의 싸움이 더 어렵습니다. 해야 하는 일 앞에서 주저앉고 싶어지고 사소한 말에 상처받고 어제의 걱정이 오늘까지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추사 선생이 유배지의 혹독한 바람 속에서도 한 획을 쓰기 위해 앉았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오늘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 그 질문 하나면 우리는 삶을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그 한 가지가 정말 작은 행동일 수도 있어요. 책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 차 한 잔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것, 마음이 쓰이는 누군가에게 안부를 보내는 것. 어쩌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추사 선생에게 한 획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를 지켜주는 작은 것은 하루를 살아내는 기반이 됩니다. 추사 선생이 마지막에 그려낸 중로를 보면 그 이미지 속에 담긴 마음이 참 따뜻합니다. 난로 하나가 삶을 다 덮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난로를 바라보는 순간 사람의 마음이 한없이 잔잔해지듯이 그림을 보는 사람의 마음이 서서히 고요해지는 힘이 있지요. 중로를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분은 결국 마음을 지키기 위해 그림을 그렸구나. 세상이 흔들릴수록 삶이 시련을 줄수록 그분은 더 고요한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의 형태를 붙들기 위해 하나의 선을 남기고 하나의 여백을 남기고 단 한 번의 호흡을 남기는 작업을 반복한 것이지요.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큰 목표에 흔들리지 않고 너무 많은 일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오늘의 감정을 끌어안고 작은 행동 하나로 나를 붙드는 시간,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단 한 가지. 추사 선생이 그걸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도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그 어떤 위대한 예술보다도 더 많은 인내를 담고 있으니까요.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내가 지켜야 할 것과 내가 버려야 할 것을 천천히 알아가는 존재가 된다고요. 추사 선생은 유배지에서 그걸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배워갔습니다. 건강도 명예도 사람도 자리도 어쩔 수 없이 떠나갔을 때 끝까지 붙들어야 했던 건 오직 자기 마음이었으니까요. 당신의 하루에도 어쩌면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요? 갑자기 외로워지고 말할 수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고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가슴속에서 한꺼번에 들썩일 때, 그럴 때 추사 선생의 그 한 획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도 그분은 마지막 힘을 모아 자기 마음을 붙들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웠던 날도 눈물로 끝난 날도 있었지만 이 자리에 이렇게 조용히 앉아 오늘을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으로 귀 기울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삶을 지켜낸 하루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가지라도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행동이 있다면 그걸로 오늘 하루는 이미 반 이상 완성된 겁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버티는 시간만큼 깊어진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단 한 가지를 살며시 붙들어 보면 어떨까요? 추사 김정희 선생의 한 획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내는 힘을 보았다면 이제 장영실 이야기에서는 하루를 쌓아 올리는 성실함이라는 또 하나의 기술을 배워볼까 합니다. 사실 장영실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똑같이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도면을 살피는 모습, 하늘을 올려다보며 시간을 읽는 장면, 그리고 조용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휘돌아다니며 연구하던 그의 뒷모습 말이지요. 그런데 저는 장영실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보다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묵묵한 하루입니다. 화려한 이름 뒤에는 누구도 보지 못한 작은 실패들이 수없이 쌓여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기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하루들이 모여 조선의 과학을 바꾸고 백성의 삶을 바꾸고 우리 역사의 큰 길을 바꿔놓았지요.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자리였습니다. 천민 신분으로 태어나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이였지만 그의 손끝에는 누구보다 섬세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없는 것을 눈앞으로 끌어오는 사람처럼 기계를 바라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젊은 시절 장영실이 작업하던 공방에서 스승이 그에게 물었다고 해요. 이렇게 힘든 일을 왜 계속하느냐? 남들도 다 포기하는데 너는 왜 남아있느냐? 그러자 장영실은 잠시 손을 멈추고는 조용히 대답했다고 하지요. 안 만들면 마음이 더 불편하니까요. 저는 그 대답이 너무 장영실다운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발명은 누군가를 위해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자리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의 모양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도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남들이 보지 않아도 내가 해야 마음이 편한 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책임지고 싶은 일, 그런 것들이 우리 하루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장영실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꾸준함으로 자신을 증명했고 성실함으로 주어진 삶의 틀을 깨뜨렸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발명품인 앙부일구, 추구기, 혼천의 자경루, 이 모든 것들이 태어나는 과정은 화려함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수십 번 실패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다시 새로 만들고 다시 고쳐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밤새 만들었던 부품이 아침에 보니 완전히 틀어져 있었고 어떤 날은 비바람에 나무판이 뒤틀려 몇 주의 노력이 허무하게 날아가기도 했다고 하지요.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영실아, 이제 그만 쉬어라. 너무 오래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는
미소인지 깊은 숨인지 모를 표정을 짓고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도 못 버티면 하늘의 뜻을 어떻게 담겠습니까? 그 말 속에는 자기 일을 향한 사랑과 책임, 그리고 기계를 향한 경외심까지 담겨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삶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나 곰곰이 떠올려 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 해도 티가 안 나는 일이 많습니다. 매일 하는 음식 준비, 집안일, 가족을 챙기는 일, 건강을 위한 작은 운동, 마음을 다독이는 습관들. 이런 것들은 해도 아무도 몰라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둥은 조용한 성실함으로만 만들어지지요. 장영실의 발명품들이 백성들이 시간을 알고 비를 측정하고 하늘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생활을 크게 바꿔놓았듯이 우리도 남들이 모르는 작은 성실함으로 하루를 바꾸고 삶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추사 김정희 선생과 장영실의 공통점을 떠올립니다. 두 사람 모두 화려한 순간보다 버티는 시간 속에서 빛났다는 점입니다. 추사에게는 붓한 획이, 장영실에게는 기계의 작은 부품 하나가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었지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세종대왕이 장영실을 불러 시간을 재는 도구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은 이렇게 물었다고 하지요. 영실아, 내 생각에는 사람들이 하루를 잘 살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느냐? 그러자 장영실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전하, 하루는 시간이 흐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다루는 마음에 달린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부족한 건 시간보다 시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일 때가 많습니다. 마음을 쏟을 곳에 제대로 쏟고 작은 일에도 사랑을 담고 지치고 흔들려도 꼭 필요한 순간에는 손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루를 잘 사는 기술 아닐까요? 장영실의 삶을 살펴보면 작은 행동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정확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수십 번의 시험과 측정을 통해 단 한 번의 오류도 용납하지 않으려 했지요. 영실아,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다른 장인들이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틀리면 백성의 삶이 틀려지니까요. 그 한마디가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건 티도 안 나는데 뭐. 하지만 작은 성실함 하나가 하루를 다르게 만들고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때가 있습니다. 장영실의 하루는 누구보다 조용했습니다. 큰 소리를 낸 적도 없고 자신을 드러내려 한 적도 없고 보여주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묵묵히 손을 움직이고 조용히 시간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침묵은 언젠가 거대한 발명품으로 세상을 향해 말을 걸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역시 그런 것 아닐까요? 말로 다 표현되지 않는 성실함들이 조용히 쌓이고 그 성실함이 어느 순간 삶의 큰 방향을 바꾸어 놓는 것. 이제 우리는 추사 선생에게서 한 획을 지키는 마음을 배웠고
장영실에게서 하루를 싸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은 오늘을 잘 살아야 내일을 만들 수 있다. 이제 세 번째 지혜인 불경의 마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분들의 고요한 가르침은 추사와 장영실이 남긴 삶의 기술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추사 김정희 선생에게서 나를 지키는 한 획의 힘을 배웠고 장영실에게서 성실한 하루가 세상을 바꾼다는 조용한 기술을 배웠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불경이 들려주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마음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과거의 기억에 갇히고 미래의 걱정에 흔들리며 정작 오늘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불경은 그 모든 순간마다 아주 잔잔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다. 사실 이 말이 너무 단순해서 처음 접하면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깊어질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이 말의 무게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대부분의 이유는 지금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끝났고 오지 않은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하는 일만이 사람을 만든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울컥합니다. 살아온 날들이 떠오르고 놓아버리고 싶은 후회가 스쳐 지나가고 앞으로 만나게 될 미래에 대한 막막함도 함께 떠오릅니다. 그러나 불경은 그 모든 것을 부드럽게 눌러주듯 말합니다. 그대가 오늘을 잘 살면 어제도 미래도 편안해진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너무 큰 단위로 묶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0년 뒤, 1년 뒤, 혹은 어느 날 갑자기 잘 살고 싶어지고, 하지만 불경에서는 삶을 그렇게 큰 단위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한 번은 이런 내용이 전해옵니다.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님, 인생을 잘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스승은 미소만 짓고 대답했다고 하지요. 그대가 지금 숨 쉬는 이 순간이다. 수행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 왜 지금만 중요하다는 걸까? 그러자 스승은 한마디 덧붙였다고 해요. 지금의 마음을 잃으면 삶 전체를 잃는다. 저는 이 말이 우리 삶의 본질을 꿰뚫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다가 마음이 헛헛할 때, 이유 없이 불안할 때,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밀려올 때, 우리는 대부분 지금이 아니라 저 먼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질문들은 지금 이 순간을 비워놓고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마음을 떠돌게 만들지요. 그럴 때 불경에서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운 까닭은 지금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듣고 있던 학생이 이렇게 물었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지금에 머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스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닿아 있는 곳을 바라보라. 그곳이 지금인지 혹은 지나간 어둠인지 마음을 살펴본다는 것, 불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수행입니다. 하지만 그 수행은 어떤 특별한 장소나 긴 시간, 대단한 결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의 나를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저도 어느 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이 자꾸만 다른 곳을 돌아다니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문득 스승의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지금에 머물러라. 그래서 저는 가만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 저는 지금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기억 속에 머물러 있더군요. 그동안의 실수, 이미 끝난 걱정, 혹은 벌써 지나가 버린 순간에 마음을 얹어놓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 내가 지금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불경에서 말하는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불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마음은 바람보다 빠르다. 그러니 그대는 마음을 붙잡지 말고 마음이 머문 자리를 알아차려라.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자주 쓰면 좋을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면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이미 지나간 일에 붙잡혀 있지는 않은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겁먹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이 조금은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불경에서는 이것을 관심, 즉 마음을 바라보는 수행이라 부르지요. 그리고 이런 말도 전해옵니다. 마음을 본다는 것은 자신을 깊이 아는 일이다. 장영실이 매일 작은 부품 하나를 고치며 그 부품의 성격을 이해했듯이 추사 선생이 한 획을 쓰기 위해 자기 마음의 흐름을 관찰했듯이 우리도 하루를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자리부터 살펴야 합니다. 불경에서는 행복과 불행의 원인을 외부보다 내부에 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마음이 평온하면 1000개의 어려움도 물 위의 거품 같을 뿐이다. 살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지칠 때가 많습니다.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이 더 큰 고통을 만들어내지요. 그래서 불경에서는 문제를 없애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먼저 가르칩니다.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걱정이 자꾸 떠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스승은 말했습니다.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걱정하는 마음을 바라보라. 그 마음도 잠시 머물렀다가 흘러갈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삶의 큰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쁜 감정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걱정은 없어져야 하고, 슬픔은 빨리 지나가야 하고, 두려움은 금방 사라져야 한다고요. 하지만 불경에서는 그 모든 감정조차 잠시 머물렀다가 흘러가는 하나의 구름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구름을 붙잡지 않듯 우리 마음도 감정을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요. 지금 마음속에 무거움이 있다면 그 무거움이 나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감정이라는 걸 아는 것,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한층 가벼워집니다. 불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순간의 알아차림이 오랜 괴로움을 멈추게 한다. 살다가 마음이 복잡해지는 날 몸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머릿속만 바쁘게 움직이는 날, 그럴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지? 그 질문 하나가 오늘의 방향을 바꿉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인내, 장영실의 성실함, 그리고 불경의 지금이라는 지혜. 이 세 가지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사는 마음을 지켰고, 장영실은 하루를 쌓았고, 불경은 그 하루를 지금이라는 순간으로 단단히 묶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혜가 마지막에는 하나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사람은 오늘을 살아야 한다. 오늘을 놓치지 않는 마음,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이 시간을 잘 다루려는 태도.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우리는 비로소 지친 날도, 어려운 날도, 고요하지 않은 날도 조금은 더 부드럽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현인이 주는 지혜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천으로 이어질 작은 제안을 부드럽게 드려볼까 합니다. 살아온 시간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길을 걸어왔지요. 그 길 위에는 웃음도 있었고, 마음이 무너질 것 같던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못한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날들을 지나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는 여러분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사람은 살아온 만큼 깊어지고 견뎌온 만큼 단단해지는 존재니까요. 추사 김정희 선생의 한 획을 지키는 마음, 장영실의 조용한 성실함, 그리고 불경의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지혜는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오늘 하루를 더 잘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힘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커다란 계획이나 단단한 결심, 누군가의 다짐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 안에 조용히 남아있는 작은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고, 습관은 어느 날 문득 바뀔 수 있고, 삶은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로도 다른 방향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은 항상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태어납니다. 내일도 어제도 아닌 바로 지금의 나로부터 시작되지요. 그러니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아주 소박하지만 깊은 의미를 가진 실천 하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실천은 세상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고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오직 당신만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위해 단 한 가지를 해보는 겁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좋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평가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위해, 당신의 하루를 위해 가장 작은 행동 하나를 선택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지요. 마음이 무거운 날에는 잠시 앉아서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내쉬어 보는 것, 혹은 미뤄두었던 정리 하나를 가만히 해보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내 마음이 잠시 쉬게 해주는 것, 걱정이 많아지는 날에는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오늘의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이 떨리는 손으로 단 한 획을 쓰며 자신을 붙들어냈던 것처럼 장영실이 작은 부품 하나를 고치며 다음 하루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한 가지 행동으로 삶의 방향을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밤에 바로 느껴지지 않더라도 며칠 뒤, 몇 주 뒤, 몇 달 뒤에 조용히 당신을 붙드는 힘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삶의 변화는 그렇게 오지요. 아무도 모르게,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지금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 드시나요? 어쩌면 긴 이야기 속에서 당신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움직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은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흔들릴 때 비로소 배우기 시작하고 고요해지는 순간 비로소 단단해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단순한 이야기 시간이 아니라 당신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정돈되고 조금 더 스스로에게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이 마음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지쳐버리는 날도 있지요. 그럴 때 오늘 전해드렸던 지혜를 천천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지켜야 하는 한 획, 하루를 만드는 작은 성실함, 지금이라는 순간을 보는 눈. 이 세 가지는 어떤 날에도 당신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마음의 도구가 될 거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혹시 여전히 망설여지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조용히 이렇게 한마디 건네고 싶습니다. 너무 멀리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많은 걸 해결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 미래의 문제도 이미 지나간 기억도 지금 이 순간에는 잠시 내려놓고 오직 오늘 하루만 잘 살아보자고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해보세요. 그 다정함이 지친 마음을 가장 빠르게 회복시키는 힘이 됩니다. 혹시 오늘 마음에 오래 남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게 조용히 안부를 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많이 애쓴 나 자신에게 오늘 수고했어라고 말해보는 것도 좋고요. 작은 행동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람은 다정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크게 바뀌는 존재니까요. 그리고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도 가끔씩 이 시간을 스스로에게 선물하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마음이 어떤 모양인지 확인해 보는 작은 시간, 내가 지켜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시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 가만히 생각해 보는 시간. 그 시간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당신만의 고유한 자리입니다. 오늘 함께한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남겼다면 좋겠습니다. 길이 어두워도 아주 작은 등불 하나면 걸음을 옮기는데 충분하니까요. 세상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는 날에도 마음이 혼자라고 느껴지는 날에도 이 등불이 당신을 비춰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당신의 좋다는 그 마음, 당신의 공감, 그리고 당신의 지지 하나가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당신이 남겨주는 좋아요와 구독은 이 조용한 지혜의 불빛을 조금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는 손길이 되어줍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언젠가 누군가의 외로운 새벽을 밝히는 빛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부디 마음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에 고요한 숨결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만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내일에 오늘보다 한층 더 따뜻한 이야기가 찾아오길 바랍니다.